네, 조금 더 디벨롭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다음입니다. 이제 유튜브 세계의 언어, 동영상 언어. 자, 떡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동영상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걸 먼저 해야 떡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동영상은 언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본에서는 통하려면 일본어, 한국에서는 한국어,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소통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자, 근데 동영상이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 말을 못하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동영상이라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지 유튜브에서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영상은 언어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모국어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은송자매님 프랑스어 전공이시죠? 네, 토종 한국 사람이 한국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할 수 있나? 그건 거의 토종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토종 한국인이.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를 한국어로 하니까. 생각 자체를 한국어로 하니까 자신이 구사하는 그런 프랑스어는 한국어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잘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하나는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 자체를 잘 구사하는 능력, 말 생각 자체를 잘 구사하는 능력. 그러면은 동영상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동영상 제작 자체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컨텐츠 제작을 잘하는 능력, 글을 잘 쓰는 거, 아니면 말을 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유튜브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굳이 비중을 두자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콘텐츠 제작. 그렇죠. 콘텐츠 제작. 잘 아시네요. 프랑스어 1도 몰라도,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랑 지금 소통할 수 있죠? 네,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로 충분히 가능하고 번역 어플로도 소통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인터넷이 없고 핸드폰 없고 그럴 때는 불가능했죠.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그게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잖아요. 네, 기술의 발달로.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제작은 날이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어요, 지금. 나 때는 말이야. 제 때는요.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영상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6mm짜리 테이프 캠코더로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컴퓨터에 해서 디지털로 다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로 편집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 편집 프로그램은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이름은 똑같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진짜 안 좋았어요. 지금은 엄청 편해졌죠. 핸드폰으로도 간단한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도 엄청 좋은 거 많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 다 가능하고, SNS 계정 못 만든 사람 없고, 와이파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영화도 만들어요. 네. 색감 보정에 있어서는요, 이걸 따라올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요. 유료보다 무료가 더 좋아.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상향 평준화, 장비 성능. 네. 90년대 막 TV 방영했던 드라마들 본 적 있어요? 영상미 1도 없어요, 진짜.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반 개인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카메라 한 대로 진짜 웹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미 자체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영상 제작이라는 그런 권력은 방송국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캐논에서 1080p F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이 OD Mark II라는 걸 출시를 하게 되면서 완전 이제 그 권력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일반 이거
지금은 50만 원도 안 해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뭐 출시가도 200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샀었는데 그걸로 방송국보다 더 괜찮은 영상들을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이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상향이 되는 2010년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다 모바일이 엄청 뜨고 이제 신문사나 아니면 TV 광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락을 해서 뭐 한 진짜 뭐 그 크로스된 지점이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모바일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모바일로 나가는 광고 매출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제작은 날이 갈수록 계속 편해져요. 2021년 진짜 편했는데 2022년 더 편해질 겁니다. 장담하는데 2023년 진짜 완전 편해질 거예요. 네, 진짜 발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동영상 제작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편해지는데 콘텐츠 제작은 어때요? 날이 갈수록 더 편해지나요? 날이 갈수록 더 고도화되어야 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소위 먹히는 콘텐츠가 됩니다. 눈이 갈수록 높아져요. 사람들이 콘텐츠에 대한 눈이. 옛날에 막 재밌게 봤던 유머 1번지 혹시 아시나요? 유머 1번지 모르시죠? 그렇게 웃지 마요. 유머 1번지 그런 거 지금 보면은 진짜 재미 1도 없어요. 네, 옛날에만 먹히는 개그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소통을 잘하려면은 동영상과 콘텐츠 제작 둘 중에서 당연히 콘텐츠 제작에 훨씬 더 비중을 높여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 비율은 더 커져야 돼요. 동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그런 리소스는 더 줄어들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동영상 제작 기술이 더 좋으면 물론 더 좋을수록 이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지긴 해요. 핸드폰으로만 하다가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 웹드라마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하려고 하는 컨텐츠가 웹드라마가 아니야. 그러면은 카메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컨텐츠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맞춰서 장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장비 일단 필요한 거 한번 사보자, 뭐 이거저거 다 사보자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 당근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비를 먼저 맞출 게 아니라 콘텐츠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제작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최고의 장비를 갖다 놔도 콘텐츠가 좋지 못하면은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런 잘 나가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제일 간편하고 손쉬운 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그 정은수 집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스토리를 이용하면 소위 잘 나가는 콘텐츠를 아주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스토리 안에는 유튜브에서 원하는 콘텐츠 3요소가 있거든요. 재미, 정보, 소통. 재미, 정보, 소통이 있어야지 먹히는 콘텐츠예요. 재미, 정보, 소통. 근데 이 스토리를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하는 말이 계속 맨날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면 듣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언론사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겠다. 만약에 제가 이제 결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가 막 또 뭐 오늘 또 뭐 얘기할까 막 육아 얘기하다가 또 막 이런 거 하면은 얘는 뭐 하는 애야. 그래가지고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보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자, 브랜딩이란 뭘까요? 브랜딩. 이게 뭐예요? 낙인을 찍는 거죠. 네. 그럼 낙인을 왜 찍을까요? 내 거다. 그렇죠. 맞아요. 내 거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소유권을 왜 나타내야 돼요? 완전 확실하게. 다른 사람 쓰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오케이. 다른 사람 거랑 내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별하기 위해서. 네, 그걸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안 찍으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안 찍으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스타벅스 그린컵에 담긴 커피와 일반 커피. 네, 두 잔의 커피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위에 있는 게 스타벅스 커피죠. 근데 이 스타벅스 그린컵에 담긴 커피를 이런 일반 컵에 담는 순간 그 커피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떨어져요. 스타벅스 커피여도 담아가지고 두 잔 들고 그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못해요.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잘 못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커피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커피보다 저 마크 찍힌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평범한 걸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평범한 걸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브랜딩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걸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딩과 스토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자, 저는 우리는 어떻게 결혼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범하지만 이제 또 저희 부모는 남들과는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브랜딩을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지만 특별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뭐 저희 부부의 결혼 스토리를 막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신격화를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는 순간 다른 거를 보여줬는데 사회는 이걸 특별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결혼을 인도받은 가정은 저마다의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안 된 거고, 이제 그 결혼 스토리를 가지고 브랜드화하지 않은 거고, 저는 이제 저희만의 그 결혼 스토리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브랜드화했기 때문에 평범한 게 특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완전 이제 평범한 건 아니죠. 네, 완전 평범한,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완전 평범하게 산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믿음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다 가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중에서 크리스천 그 믿음의 결혼이라는 그 가치를 드러낸 거예요. 딱 픽 추정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을 거쳐서 평범한 걸 특별하게 바꾸는 과정이 브랜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각자마다의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단체에도 가치가 있죠. 그러면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컨텐츠로 삼아야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이 이제 콘텐츠 주제 찾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내가 극복한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좋아해야지 지속 가능하고요.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 때에 그 다른 사람의 취향을 저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행 컨텐츠를 만들어. 근데 맨날 여행 가가지고 컵라면에 김치만 먹어. 근데 진짜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좀 모험 같은 거 좋아하고 현지 음식 먹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몰디브 가서도 컵라면에 김치, 무슨 뭐 오키나와 가서도 컵라면에 김치, 계속 컵라면에 김치야. 그럼 사람들이 봐, 안 봐요? 그러니까 취향 저격을 못 하는 거지. 집순이가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진짜 내 좋아하는 거. 가짜로 만들면 안 돼. 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치를 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어야 돼요.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 못하면은
아니면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스토리로 나오질 않아요.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기승전결이죠. 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위기가 있는데 그걸 절정을 거쳐서 결말로 이끌어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없어. 맨날 스토리가 없으면은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스토리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세상이 필요한 거여야 돼요. 세상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컨텐츠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세상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안 봐줘요. 네. 근데 좀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반응이 없는데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이 필요로 하지만 기획이 잘못돼서 안 봐줄 수도 있어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벨롭을 어느 정도 시켜보고, 네, 피드백을 받고 스터디를 한 다음에 디벨롭을 어느 정도 시켜서 몇 번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해봤을 때도 반응이 없다. 세상이 필요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건 진짜 세상이 필요한 거야.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있는데 반응이 아직 유튜브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 올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교집합을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극복한 것은 당사자가 써도 물론 좋긴 하지만요. 이제 주변 친구가 써준다거나 아니면 그 갤럽 강점 진단 혹시 아시나요? 갤럽 강점 진단. 이거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그 책도 있어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MBTI는 성격 유형이고 이거는 강점 진단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이제 강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부분이 강해라고 생각해보니까 강하네. 근데 이거 강한 걸로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많은 분야의 것들을 건드려 봤어요. 네. 뭐 음악도 건드려 보고 미술도 건드려 보고 영상도 건드려 보고 뭐 많이 건드려 봤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못 팠어요. 다 깊이 있게 못 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하나 이제 잘하는 전문성이 없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부터 느끼게 된 거는 대중의 눈을 잘 봐요. 대중의 눈을 잘 보는, 하나에만 깊이 파면은 평균적인 눈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대중의 눈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컨텐츠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어떤 썸네일, 어떤 문구, 어떤 그림을 넣어야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까? 이거는 그 눈이 필요해요. 물론 시장조사랑 분석이 필요한데 시장조사 분석 다 해도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조사 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 사람이나 A나 B나 다 해야 되는데 A가 그런 눈을 가졌다고 하면은 B보다 훨씬 더 그 대중의 눈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건드려 봐서 그런 게 강점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갤럽 강점 진단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책으로도 알고 책에 나와 있는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돈 내고 해야 되는 거고 책을 구매하면은 그 책에 있는 코드를 기입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코드로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다들 청년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능력적으로는 막 엄청 잘하는 단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잼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잼 당연히 잘 만드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가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때는 이거는 뭐 은수 집사님도 좀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유일해야 되거나 아니면 최초이거나 아니면 최고이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케팅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하게 뭐 합니다. 우리는 최초, 우리는 원조입니다. 뭐 아니면은 우리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분들이셔가지고 아직은 2030은 4050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디벨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브랜딩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막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엄청 막 덕질하듯 좋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남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만 잘하면 돼요. 네. 실력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력과 실력은 아예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예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난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치는데 피아노 1일차, 일주일,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변화의 과정을 찍는 게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실력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영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영향력의 지속성이 있느냐,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영향력 자체를 갖는 거에 있어서는 실력에 굳이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소위 이제 몸값이라는 거 있죠. 이제 몸값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적정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렇죠. 공급과 수요의 접점. 여기가 이제 적정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몸값을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 되는 거를 이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덜 만드는데 가격은 더 올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량은 적게 만들지만은 이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니까 가격은 더 높게 받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술을 더 프리미엄으로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죠. 네. 수요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수요 자체를 늘려버리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능력에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 자체를 증가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능력 자체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거를 잘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거에만 목맬 때 나는 수요량 자체를 늘리려고 하면은 난 더 좋죠. 사람들이 다 능력에만 매이고 있을 때 나는 수요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가치 비교. A와 B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35세, 이 사람은 25세. 그렇죠? 그러면은 뭐 마사지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사지사. 자, 여기는 뭐 10년이고 여기는 10년이고 여기는 1년이니까 거의 뭐 9년 차니까 1, 2년 차도 아니고 퍼포먼스가 달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능력치가 90이고 능력치가 80이야. 그러면은 누구의 몸값이 더 높을까요? 근데 여기는 인스타를 안 해. 여기 인스타 해. 팔로워가 1만 명이야. 그러면 누구의 몸값이 더 높을까? B의 몸값이 더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몰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늘려버리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실력만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과 영향력은 전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게 요점이 아니고 수요 자체를 늘리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능력은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빨리 늘지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수요 자체도 빨리 늘지 않죠. 근데 능력 다 키웠어요. 아, 이제 사업 시작해야지 라고 할 때 보면은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 제품을 팔 거야? 없는 거예요. 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팔려고 하는데 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앨범 막 엄청나게 멋들어지게 진짜 10년간 노력해가지고 막 딱 냈어요. 근데 아무 들을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완전 저기 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앨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계속해서 팔로워 수나 아니면 구독자를 늘려왔어요. 그럼 결국에 앨범을 10년 만에 딱 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10년 만에 앨범을 딱 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짜자작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 다 키우고 나서 내가 다 웰메이드 되고 나서 내가 이걸 시작한다 라고 하면 늦어요. 실제로 저한테 제가 영상 제작 일을 하잖아요. 유튜브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면은 이제 사업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하려고 하고 이제 뭐 유튜브 하려고 해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땡 잡은 거야. 사실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10년간 해봐. 그러면 10년 후에 뭐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청년분들이시고 이제 심지어 이제 브랜드에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까지 이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한국청년, 생명윤리학회 막 이런 데도 그렇고 입법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걸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듯이 진짜 가랑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드 퀄리티가 다르니까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것,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옛날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혼자가 출연하고 싶어도 출연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미혼자만 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청년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대학생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대학생이니까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콘텐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곧 40인데 요즘 대학생들이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이런 건 나서서 좀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 좀 안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댓글에 뭐라고 달리겠어요? 네가 뭔데 대학생을 데려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가 나이가 몇 갠데 막 그러겠죠. 근데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내가 친구들이랑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고민하는 걸 찍는 거야. 그냥 관찰자 시점으로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도 그런 고민해? 막 그거를 그냥 콘텐츠 그대로 올려. 그러면은 진짜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걸로 승부를 봐야지. 그거를 막 그 기존에 있는 거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진짜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는 여러분의 외모도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리즈 시절을 보내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100%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네네. 젊은 대학생들 보면은 내가 저럴 때도 있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래 진짜 젊은 게 제일 좋지 뭐 막 이러면서 돈이 엄청 많은데 막 밍크 목도리 막 두르고 계신데 근데 그래도 젊은 게 좋대. 네. 그러니까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이 무기는 지금밖에 못 써요. 10년 후에 똑같이 해도 그 총알의 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걸 기획을 하셔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싸움터를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싸우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저 능력 막 예를 들면 나는 협곡에서 싸우는 걸 잘해. 근데 굳이 넓은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1대1 맞짱 떠가지고 싸우면 당연히 지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와야지. 내 청년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끌어와서 싸워야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제가 아까 나눠드린 요 표 있죠? 그 삼각형 표. 그거를 좀 채워보실 텐데요, 지금. 네. 뭐 좀 옆 사람이랑 좀 공유를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잘하는 일,
뭐 극복한 거 이런 거는 좀 내가 써도 좋고 그리고 옆 사람한테 좀 피드백을 받아봐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잘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브레인스토밍 하셔가지고 다 적어보세요. 일단 다 적어보세요. 어디에 도속할지 모르겠으면은 일단 옆에 빈 공간이라도 적은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나 이거 잘해? 그럼 넣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막 다 적어보세요. 나 안에 있는 가치. 그렇죠? 해볼게요. 10분.